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수업을 맡게 된 정현선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수업 성의껏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동영상 강의 열심히 잘 들으시고요. 질문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 메일로 지금 이렇게 제 메일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 메일로 문자를 주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되고 뭐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소속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구 하지 마시고 어떤 과목을 맡고 있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무슨 과 누구입니다 하고 이름을 밝혀주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저 개인 메일이나 문자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학교 메일로 질문을 주시는데요. 제가 학교 메일보다는 이런 지금 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한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의 수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수업들이 흐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강의 계획하고 교재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평가에 대한 방법들, 그 다음에 현대미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예요. 이 현대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표현을 동시에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미술에서 보여주는 이런 과정과 디자인적 사고의 그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실제로는 이런 현대미술하고 디자인적의 이런 개념을 이해해서 이런 미학적인 사상의 이해까지 해서 이 현대미술과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는 이 재발의 연관성을 함께 연구하려고 해요. 보통은 이 현대미술은 뭐 난해하다, 뭐 이해하기 어렵다, 뭐 특정 인들만의 뭐 장르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와요. 하지만 이런 현대미술을 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이런 그 흐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미술, 그 다음에 이런 그 현대 미술의 그런 작가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의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같이 어울러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보고 느끼는 이런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그런 철학적인 그런 시각 예술.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의미를 읽고 또 이런 감상도 하고 이런 디자인적 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대 미술하고 디자인적 사고를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이 강의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런 그 현대 미술의 이런 그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미술의 그 시점이 어때부터 시작을 한가 이제 그런 것부터도 같이 의논해서 흐름을 가지고서 이 현대미술의 이 흐름과 디자인과 이 미술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왜 그 시대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고 왜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유명을 해졌는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미술사의 흐름, 그 다음에 이런 미술 용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미술사의 흐름,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이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아니면 이 그 현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이런 주제라든가 조형 요소라든가 아니면 이 색채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재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미적 감각,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한 것들, 더 나아서는 이런 미술을 전반적으로 모색해서 이 현대 미술의 이런 디자인적 사고에 관한 이런 발상과 창의력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 미술에 대한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현대 미술에 대한 이런 시대별 또 양식별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현대 미술에서 유명해진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미술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시대별이라든가 이런 양식별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 그림들이 왜 이렇게, 아니면 이것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지고 왜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더 갈망하고 이런 작가들이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미술은 어떻게 보면요, 이 디자인적 이런 사고력, 발상력, 아니면 응용력,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또 디자인 발상을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그 학생들은 디자인과가 아닌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디자인 전공자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디자인 쪽으로만 해야 되는 수업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현대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게 마치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디자인을 한다는 이 사고는요, 뭐 발상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언어로서의 그런 그 디자인적인 사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발상의 표현, 아니면 내가 글로 푸는 그런 것들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현대 미술하고 이 디자인적 사고에서는요, 이 디자인 전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에서 다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디자인만 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만약에 이거 디자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 미술을 좀 수업이 좀 재밌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력과 발상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수업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듣기 전에요, 제가 항상 이 강의 자료실, 학습 정보에 가면 강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매주 수업을 듣기 전에 강의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 그 수업의 그 PPT 내용들을 보면서 PDF 파일로 아마 제가 저장을 매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듣기 전에요, 이렇게 강의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그 주에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펼치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저는 이 수업을 좀 어렵게는 안 하려고 해요. 좀 쉽게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고
좀 편안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게 과제가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이 과제는 학습 활동 관리에 과제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타임이 있어요. 이 과제 관리에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이 과제 시간상에 있는 그 시간 내에 꼭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서 더 보완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마감을 하면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더 제출하고 싶겠습니다 하면 그때 메일로 추가에 대한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타임이 지나면 여러분들 성적에도 관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 시간 맞춰서 이 과제 시간에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자꾸 출석 체크를 많이 물어봐요. 저는 이 출석을 관리를 못합니다. 이거는 학교 측에서 이 동영상 관리를 동영상 수업을 들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출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은 없어요. 그래서 출석과 결석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녹음한 시간이 19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18분까지 들었다. 그러면 그게 전형이 안 되고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9분이다 하면은 꼭 19분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결석 체크가 되지. 그 1분 30초 몇 초 남겨놓고 꺼버리면요 자동으로 그게 결석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이 있는 동안은 중간에 끄면 그게 다 결석이 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19분이다 하면 19분까지 다 시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지만 이게 출석 체크가 되니까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서 동영상 시간에 맞춰서 꼭 듣기. 그 다음에 강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그것들을 준비해서 동영상 강의를 같이 듣기. 그 다음에 과제는 매주 아마 부여가 될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 한 주 한 주 수업 들은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수업 형식이 1차시, 2차시, 3차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1차시 뭐 25분에서 30분, 2차시도 25분에서 30분 강의를 하고요. 그 대신 3차시는 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동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분, 15분 정도 강의를 들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과제를 해서 간단하게 해서 그 시간 충족하게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과제한 것들을 올려주시면 그게 수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석 때문에 나중에 F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보고 수업을 들었는데 뭐 출석 체크가 안 돼요. 뭐예요? 제가 출석에 관계된 것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수정할 수도 없고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쳐줄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 수업에 나중에 여러분들 나 결석한 것 같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수업은요 한 주 한 주는 기간이 있어요. 며칠 동안 그때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기간 안에 매주 수업을 잘 시청을 하셔서 여러분들 수업의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수업을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해서 수업이 잘 관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학점도 아마 그렇게 뭐 나쁘게 나가지는 않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업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겁니다. 이 강의는 지금 이런 현대미술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이해요, 그 다음에 작품 주제,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조형 요소라든가
색채, 뭐 아니면 재료, 기법, 뭐 여기 이제 기법은 없지만 이런 재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작품 분석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개인별 작가나 그 미술이나 화가 아니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원래는 발표하고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원이 많아서 이 발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시간 수업이면은 가능한데 이거는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 이것들을 발표를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일일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 아마 발표 한 명 한 명 듣다가 보면 그냥 거의 한 학기 수업이 진행이 다 갈 것 같아서 발표라는 말은 제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별 하는 것들은 이 과제 학습 그 과제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는데 아마 피드백도 제가 알기로는 자주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학기에 한 번 초에 중간고사 전에 한 번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왜 그러냐면 매번 해주고 싶지만 이게 인원이 많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해도 한 주가 그냥 흘러요.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업이 내가 이 제대로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과제는 제대로 잘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그 디자인적 사고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미지 표현을 잘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각각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 중 이제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전에 한번 여러분들 그런 피드백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작업들을 하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번은 제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 명씩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뭐 한 30초 이내에 여러분들 30초에서 뭐 1분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그런 피드백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관계된 거예요. 시험은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코로나가 계속 지금 완치가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아마 과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말고사는 지금 시험을 한번 학교를 나와서 제가 상태를 보고 그 코로나 현상을 보고서요. 기말고사를 시험으로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결정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그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고 완치가 됐다 하면 이론 시험을 볼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 과제로 해서 시험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는 저는 이제 시험을 안 볼 거고요. 과제로 대체할 거고 기말고사는 시험이냐 과제냐 그거는 중간고사까지 이후에 상태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원하지 않고 그냥 과제로 대체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틈틈이 많이 그 문자나 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첫 번째 과제가 나갈 때 의견들을 주세요. 써주세요. 과제 맨 밑에다가 저는 시험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과제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퍼센트나 아니면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의견들을 수합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가는 마찬가지로 출석이 2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빠뜨리지 말고 꼭 들어서 20점을 다 받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30%씩 가고요. 그 다음에 평소 여러분들 과제 이런 것들의 점수가 아마 20%에서 100%의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없죠, 여러분들? 제가 하도 궁금한 것들이 질문들이 많아서 아예 이렇게 담아왔어요. 아주
그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요 그 수업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의 진행 방식인데요. 이거대로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과제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수업하는 그 뭐 일단은 다 수업을 제가 뭐 동영상으로 매주 찍어서 올려놓은 있지만 제가 이거를 미리 다 찍어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제도 봐야 되고 또 지금 어떻게 잘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지금 이렇게 한 학기 동안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긴 했어요. 짜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그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안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저한테 왜 이거대로 안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뭐 저 평가를 할 때도 이거대로 안 나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대로 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그 현대 미술이라는 것들을 어디서 어느 흐름에서 해야 될 것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오리엔탈 시간이니까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수업을요 그냥 이 현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것들을 가지고서 디자인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거, 발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작가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진행은 지금 이렇게 15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주 교재는 저는 이 PPT, 그러니까 PDF 파일이겠죠. 그래서 이 교재는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요 4가지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듣는데 나는 책도 좀 사서 여러분들이 나는 책을 이번 학기에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4가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 어쩌다 현대미술이라는 거는 이 미술관의 현대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시대별 뭐 작품별 뭐 기법에 관계된 뭐 이런 것들이 작가에 대한 거 이거를 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이 현대 미술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많이 했고요. 또 이 현대 예술과 미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그 미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현대의 그런 그 미술에 대한 것들을 미학적인 이론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는 관점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 미술 특강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여기는 이제 현대지만 그 전 것까지도 알아야지 현대 미술을 알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런 서양 미술을 하나를 제가 추천을 했고요. 또 이거는 현대 미술을 보는 눈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뭐 미술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 뭐 작품도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잖아요. 미술의 형태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봐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의 분석을 보면은요, 우리가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대미술을 발상으로 해서 사고력과 색채와 아니면 이런 디자인 발상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보고, 느끼고, 읽고, 이해하는 그런 교육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보고서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해가 가는 법,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이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교육적으로 아니면 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면 표현력이 좀 나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표현력이 좋아졌다 아니면 발상이 좋아졌다 아니면 나는 이런 그 사고력이 많이 좋아졌다 아니면 난 색채에 대해서 현대 미술에 대해 이 색채에 대한 이 현대 미술에서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 빛입니다. 빛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에서는 이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 빛, 그 다음에 이 그 빛과 색채겠죠. 그 다음에 뭐냐, 이런 그 발상, 형태, 이런 표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변화로 인해서 오늘날 미술이 이제 변화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고 느끼고 읽고 이해하는 그런 교육의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제목이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라. 참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수업은 국내에서 안양대학교 교양학과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과목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목 자체가 참 어려워요. 미술도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알아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려면 쉽게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참 접근하기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쉬우면 쉬울 수 있고 재미있으면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적 사고는 학생들의 그런 감성적인 이런 지성에 배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감성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나는 참 이게 편안했다, 수업이 재밌었다, 나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았다, 그런 것들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나 이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발상력이 좋아졌어, 뭐 창의력도 생겼어, 그랬으면 저는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품에 대한 지적인 해석, 그 다음 분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감동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새로움의 창조, 발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사고력이겠죠.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하는 수업이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이 아주 재밌는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또 이 그 현대 미술에서 이 표현하는 이 작가들에 보면은 개인 양식이 있고 또 시대 양식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제가 두 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면 양식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한 예술가의 양식이나 표현은 독창성을 가져요. 하지만 여러 작품들 사이에는 또 유사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작품에서 개성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런 개인 양식이라고 하고요. 작가를 포함해서 다른 작가 또 공유되는 이런 표현 양식 이런 것들을 유파 양식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뭐 그 시대에 어떤 기법들이 많이 유행을 했다, 어떤 형태들이 많이 유행했다, 아니면 어떤 색감들이 많이 유행을 했다, 그 시대에 다른 작가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유파 양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시대 사절을 파악하고 이런 시대나 문화적인 이런 개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 양식과 시대 양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런 조형 요소, 표현 방식에 따른 분석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선면이라든가 이거에는 이제 조형의 아주 기본 요소겠죠. 그 다음에 색채, 통일, 변화, 균형, 율동 이런 작품을 분석하는 것 이게 이제 형식이에요. 형식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서는 형태가 좀 면을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여기에는 이런 통일감이 되네. 균형감이 어떻다? 뭐 율동감이 보인다, 통일감이 보인다.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한두 개라도 알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형식 분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알면 좋겠고요. 또 이런 표현, 오타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표현 방식에 따른 이런 작품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그런 표현 방식에 따라 그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고 주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작품을 보고서 내가 이것들을 다르게 나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렇게 보였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뭐 따라하기, 흉내내기 아니면 이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하는 것들도 한번 표현하는 시간을 분석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크게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 재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형적인 표현, 심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상대적인 표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현적인 표현은 이런 그 사람이나 아니면 자연과 같은 대상의 형태나 색을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객관적인 이미지나 형태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재현적인 표현이라고 하고요. 심상적인 표현은 내가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 기억, 아니면 이런 상상에 따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상의 합리적인 논리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상상의 세계나 아니면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심상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표현은요,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그런 조형 요소인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이런 예를 들자면 뭐 칸디스키 같은 그림들 있잖아요. 점이나 선이나 뭐 이렇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에는 이렇게 재현적인 표현도 있고요. 심상적인 표현도 있고 추상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 수업이 한 요렇게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아마 1차 시 수업에는 이렇게 항상 알아보기, 그 다음에 2차 시 수업에는 둘러보기, 3차 시 수업에는 조사하기, 그러면서 과제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수업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은 이렇게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어떠셨어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제가 너무 빨리는 안 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아니면 잘 안 들렸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시고요. 다음에 2차시, 3차시 수업도 수업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